자동 종목을 매매를 했더라도 앞에와 요 아래는 달라요. 그래서 저는 아래에 해당이 됩니다. 아래. 그래서 자연스럽게 종목 백화점이 된 이유는 빠르게 난 단타야 하더라도.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영상을 통해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부분은 최근에 온라인 라이브 방송 때 유키님이라는 분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자, 좋은 종목을 여러 개 뽑아놓고도 다른 거 보다가 매매도 못하고 놓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자, 어떻게 이 맥점이나 좋은 종목 여러 섹터 가운데 아마 이런 말씀이겠죠. 그러니까 매일같이 이런 식으로 상한가 특징주, 시간의 특징주, 시장에 관심 있어 하는 섹터, 테마별로 제 기준에 차트와 모멘텀이 살아있는 종목들을 싹 다 정리를 해서 올려드려요. 근데 이 양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 많은 종목들 가운데 어떻게 놓치지 않고 그날의 주도주들, 잘 나가는 종목, 그렇게 좀 매매를 하시는지 궁금하다 라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제가 강의를 진행하면서도 종종 이런 질문들을 봤는데, 자, 밑에 아마추어님께서는 하다 보면 집중하게 되어 있고, 경험이 쌓이면 된다. 자, 포주기님께서는 그냥 저는 한 종목이라도 매매를 좀 잘하자. 이런 마인드입니다. 라고 또 하셨는데, 일단 저는 대부분 제가 매일같이 정리해드리는 관심 종목 안에 있는 종목을 주로 매매합니다. 물론 새롭게 시장에서 제가 머릿속에 없는 종목이 새롭게 시장에서 급등주가 나올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금요일장 상한가를 기록한 종목이 4종목이 있어요. 이렇게 4종목이 있는데 이 중에서 제가 매매한 종목이 유진 스펙 5를 매매를 하기도 했거든요. 근데 이거는 아마추어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물론 경험적인 부분도 당연히 있겠죠. 근데 이제 막연한 경험입니다 라고 이제 끝내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게 아닙니다. 이 종목 선정을 하는 데 있어서 빠른 판단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분명히 있겠죠. 분명히 있는데 특별한 것이 아니고요. 수많은 차트들을 돌려보고 복기를 하고 이 차트 모멘텀에 대한 공부를 정말 열심히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제가 이 종목을 결과론적인 얘기일 수도 있지만 그 결과가 제가 매매를 하고 상한가를 기록을 했으니까 좀 요거를 좀 예를 들어서 또 설명을 드려볼게요. 요 종목을 왜 선정을 했고 장중의 흐름을 지켜보다가 매매를 했는지. 자, 이게 복귀 차트입니다. 1분봉 차트로 좀 보여드리면 제가 이 자리에서 좀 트레이딩을 했어요. 그러니까 종목 선정하는 데 있어서 기본은 뭐예요? 차트예요. 여러 가지 기준이 있겠지만 저는 무조건 차트를 최우선으로 봅니다. 실적, 수급, 사실 이거에 대해서도 제가 영상으로 올려드린 게 있습니다. 그거 참고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스펙주입니다. 스펙주. 이렇게 이런 모습이어서 합병 공시가 나오고 나서 거래 정지가 됐겠네요. 그리고 거래 재개된 날 상한가를 기록한 종목이거든요. 일봉 보면 없어요. 제가 특강 때 말씀드리는 급소라든지 맥점이라든지 기존의 차트가 그냥 이런 거잖아요. 근데 일봉을 보고 제가 이런 생각을 좀 했다. 요거 좀 오늘 터질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을 한 부분이 있는데, 그건 사실 일봉 차트, 기술적인 차트보다는 모멘텀 쪽에 가까워서 일단은 차트에 대한 부분은 분봉과 틱 차트를 보고만 판단을 했겠죠. 요거부터 좀 말씀드리자면, 근데 사실 오늘 영상은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공부, 이런 영상은 아니니까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제가 이 자리에서 봤으면 베팅 안 했을 겁니다. 이 자리에서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제가 베팅한 자리가 아마 요런 자리였을 거예요. 요 자리. 그냥 제가 아는 자리였으니까, 그리고 상승 중이었으니까 매매를 하고 대응을 한 거죠. 아무튼 차트는 그랬다, 제가 아는 자리였다, 상승 추세였다 라는 말씀드리고, 이 모멘텀에 대한 부분은 뭘 좀 봤었냐면, 이게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이걸 보여드릴게요. 3스펙 45 최근에 얼마나 핫했어요. 자, 요게 이날 상장을 하고 엄청난 급등을 했어요. 500% 가까이 급등을 했습니다. 급등. 자, 그러면서 어떤 테마 붐이 일어났어요. 스펙주들이 상한가 시간에서도 막 엄청 요동치고 장난 아니었죠. 자, 그런데 유진 스펙 5는 어땠을까요? 만약에 요때 이제 매매를 해서 거래 정지였잖아요. 이때 매매하신 분들은 요거 거래 정지 아니었으면 이 흐름을 좀 타서 이 유진 스펙 5도 급등을 하거나 했을 텐데, 아마 그런 마음 아니었을까요? 이 테마가 엄청난 급등을 했을 때 지금 요 종목은 거래 정지였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삼성스펙 45가 만약에 급등을 하고 이런 식으로 꺼져가지고 되돌렸다. 지금 3,000원, 2,000원이다.
장대음봉이 또 출연했다. 그랬으면 요거는 조금 더 그런 생각을 안 했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삼성 스펙 4호가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급등을 하고, 사실 요거 지금 실체 없는 거예요. 요거 다시 2,000원 가도 할 말 없습니다. 네, 근데 생각보다 급등을 하고 나서 그래도 어느 정도 구간은 지켜주고 있어요. 급등한 거 비해서 천천히 빠지고 있는 중입니다. 네, 그래서 바로 생각을 했죠. 유진 스펙 5 보자마자 물론 이제 그런 생각부터 한 것이 아니라 차트를 보고 이거 흐름 괜찮은 자리인데 근데 딱 일봉 딱 보니까 거래 정지? 근데 요 구간 동안 수혜를 못 입었어.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좀 갖고서 베팅하시는 분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그 순간에 좀 했었습니다. 이걸 왜 말씀드렸냐? 항상 두 가지예요. 두 가지. 주식에서는 반드시 공부를 해야 될 것이 첫 번째 차트, 그 다음이 모멘텀이란 말이에요. 모멘텀. 앞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대부분 제가 매일같이 정리해드리는 관심 종목 안에 있던 종목 가운데에서 매매를 합니다. 근데 관심 종목에 있는 종목들은 뭐예요? 관심 종목에 있는 종목들은 기본적으로 상한가, 시간의 특징주, 그 외 종목들 다 뭐죠? 시장에서 크게 관심을 받고 있는, 기술적으로 제 기준에서 차트가 좋고 모멘텀이 살아있는 종목이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여기 요 두 개 영상을 보시면 제가 다 말씀드린 거예요. 주가는 왜 올라가는가, 그 영상도 물론 있고요. 이 주식 종목 선정 잘하고 싶다면 이렇게 공부하시면 된다 라는 영상 올려드렸습니다. 이렇게 메모장 정리를 해서. 네, 여기도 보시면 모멘텀, 실적, 수급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서린바이오를 매매를 했을 때도 요거를 왜 제가 선정을 했는지, 장 초반 공략했던 이유와 종목 선정하는 방법 다 설명드렸습니다. 이 두 영상을 안 보신 분들이 있다면 요거 보시고 여러분들이 실천을 해 나가시면 돼요. 이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아무튼 요거 말씀드리고, 여러분들이 또 하고 싶은 건 또 이런 거죠. 당연히 수많은 종목이 움직이는데 어떻게 그날 주도주들을 다 놓치지 않고 매매를 하느냐, 이거에 대한 질문, 그죠? 자, 일단 이거부터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제가 최근에 사실 이때도 보여드리려고 하다가 좀 실패를 했었죠. 그 LG 헬로 비전을 매매를 하면서 녹화한 영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조금 드렸어요. 한번 그거 들어보시고 다시 돌아올게요. 어떤 말씀을 드리려고 했냐면, 어떤 분이 어떻게 주도주만 계속해서, 그리고 또 많은 종목들을 어떻게 다 보면서 매매를 하냐, 하루에 몇 종목 거래하시냐, 이런 분들 있어요. 그런 질문들 많이 받습니다. 네, 그런 질문들 많이 받는데, 자, 급소 올리패스, 저도 다 보지 못합니다. 저도 하루에 놓치는 종목들이 얼마나 많은데 어떻게 다 먹어요, 어떻게 다 봐요. 제 손이 하나인데 다 못 봅니다. 다 못 보고, 저는 어떤 주의냐면 많은 종목들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요. 그냥 종목 계좌마다, 그러니까 좀 천천히 좀 볼 수 있는, 레드불 시그널이 나왔는데 아직 시그널 나오고 장대 양봉이 좀 터졌다거나 그렇게 좀 시세가 본격적으로 좀 나오기 전, 속도감 있게 흘러가기 전에는 조금 천천히 대응을 할 수 있으니까, 물론 이것도 리스크가 없는 건 아니죠, 이런 흐름 속에서도. 하지만 상대적으로 지금 이렇게 한번 장대 양봉 나오고 5일선 따라가고 오늘도 굉장히 속도감 있게 가는 종목들은, 이런 종목들을 10종목 어떻게 한꺼번에 다 봅니까? 못 보죠. 시장이 갑자기 무너지기라도 한다면, 최근에 시장이 그래도 계속 꾸역꾸역 쭉 올라가고는 있는데, 종목도 뿐만 아니라 주식시장도 어느 순간 갑자기 또 하락할 때는 5거래일 동안 힘겹게 10% 올라갔으면 단 하루만 해도 10%를 밀어버리는 게 주식시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종목 특성마다 이건 천천히 좀 볼 수 있는 종목이다. 그런 종목들은 10종목이든 뭐든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 이렇게 좀 데이 트레이딩을 하는 데 있어서 그날 좀 속도감 있게 주도주들을 매매하는 데 있어서, 지금 진원생명과 요거 지금 조금 살짝 벗어났다가 살리네요. 네. 자, 아무튼 오늘 좋은 모습이고, 진원생명과학이나 LG 헬로비전이나 지금 광영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다 트레이딩 하지 못합니다. 많이 해봤자 같이 한 2종목 정도? 2-3종목? 갑자기 동시에 떨어지면 힘들어요. 저같이 이렇게 앞에 앉아가지고 하는 것도 힘든데, 밖에서 트레이딩을 한다거나 한 종목만. 그래서 저는 어떤 주의냐면, 종목마다, 그러니까 일단 종목마다 좀 다르다. 종목마다 여러 개를 좀 보유하면서, 그래서 이제 매매 스타일에 따라서 여러 종목을 좀 하면서 트레이딩을 해볼 수 있는 매매 스타일이 있고 매매 기준이 있는 거고요. 저는 다양하게 레드불
스윙, 중장기 뭐 다양하게 좀 하고 있기 때문에 계좌를 좀 달리해서 데이 트레이딩 이렇게 좀 속도감 있는 주도주를 매매를 할 때는 여러 종목들을 매매를 해서 그걸 한꺼번에 매매를 하는 게 아니라 한 종목을 좀 집중하더라도 그 종목을 여러 차례 여러분들은 입문하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의 공통점이 종목 백화점이라는 거, 이 종목, 저 종목 포트폴리오를 펀드를 만들고 계세요. 펀드를. 정말 펀드를 하시면 되고요. 그런 것들은 종목을 분산해서 리스크를 없애죠. 그건 투자할 때 장기적인 관점에서 천천히 뭐 모아가는 매매를 할 때는 맞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데이 트레이딩 이렇게 빠르게 내가 몇 분 만에 단타하시는 분들, 또는 내가 뭐 일주일 이내에, 그러니까 빠르면 빠를수록 수익을 빨리 좀 내고 싶다, 그런 매매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그렇게 종목 분산을 하시면 안 되겠죠. 아마 자연스럽게 종목 백화점이 된 이유는 뭐 빠르게 난 단타야 하더라도 들어갔는데 물리고, 그래서 한 종목 들어갔는데 물리고 못 팔아서 계속해서 종목이 쌓이는 경우가 아닐까, 그런 경우가 아닐까 싶어요. 한두 종목을 매매하더라도 그 종목을, 그러니까 종목을 여러 개를 사서 리스크를 분산하지 마시고 회피할 생각하지 마시고요. 한 종목만 매매를 하시더라도 다른 거 뭐 놓쳐도 상관없어요. 요게 오늘 여기가 고점이어도, 아니면 요게 결과론적으로 오늘 굉장히 좋았죠. 네, 선택이 좋았습니다. 이것도 결과론적인 거고, 요게 이렇게 가다가 밀릴 수가 있었겠죠? 그러면 저는 그냥 정리했을 겁니다. 한 종목을 매매하더라도, 물론 복귀는 그날 급등한 종목들을 복귀하는 것은 계속 하셔야 돼요. 내가 매매를 꼭 한 종목만 복귀를 하는 것이 아니라 급등하는 종목들 뭐 지금 뭐 많은데 그런 종목들 다 복귀를 해볼 겁니다. 어떤 자리에서 내가 들어갈 수 있었는지, 그런 것들. 그래서 복귀는 다 하시되, 매매할 때는 한 종목만 하시더라도 그 종목을 좀 분할하는 습관을 기르자라는 말씀. 그리고 한 번에 여러 종목 매매 저 안 합니다. 안 해요. 이렇게 좀 속도감 있게 가는 종목들. 그렇게 한 번에 여러 개 5종목을 매매하는 것과 요 종목 사고 팔았어요. 그리고 나서 또 다른 종목이 보여서 매매하고, 또 다른 종목이 매매하고 보이고, 그렇게 해서 총 5종목을 매매하는 것은 차이가 엄연히 있죠. 5종목을 매매를 했더라도 앞에와 요 아래는 달라요. 그래서 저는 아래에 해당이 됩니다. 아래에. 그래서 종목은 넘쳐나고, 내가 중요한 건 종목이 아니다. 내가 대응할 수 있는 이 기준이, 눈이 있느냐, 기준이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 기준이 있다면 종목에 목숨을 걸 필요가 없습니다. 자, 아무튼 요 정도까지, 어쨌든 자, 어떤 자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되는지 하면서, 자, 들으셨나요? 시간이 되면 LG 헬로비전 요 풀 영상도 보시면 정말 도움 많이 되실 텐데, 근데 뭐 시간도 돼야겠지만 여러분들의 반응이 좀 좋으면 올려드릴게요. 자, 다시 돌아와서, 자, 저도 다 매매할 수 없습니다. 놓치는 종목 많아요. 들으셨잖아요. 하지만 매매하지 못한 종목도 반드시 복귀하고 내 것으로 만든다는 것. 그리고 정말 중요한 말씀을 또 드렸죠. 종목 백화점에 대해서 아마 공감하신 분들 상당히 많으실 거예요. 또 리스크 분산과, 그러니까 종목 분할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것도 분명히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고, 이 많은 종목 가운데 내일 어떤 종목이 급등을 할까 몰라요. 제 기준에서는 언제든지 지금 이런 종목들은 언제든지 사실 뭐 급등할 수 있는 종목이거든요. 원칙과 기준을 갖고 그냥 제가 아는 자리에서만 싸우는 거예요. 확률 높은 곳에서 싸우다 보면 대박은 쫓는 것이 아니라 제가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것이다 라는 말씀도 굉장히 많이 드리잖아요. 그죠? 제가 아마 주린이 분들과 확실하게 다른 거는 그 시장이 좋아하는 차트, 시장이 좋아하는 모멘텀에 대한 공부가 아무래도 많이 해왔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사실 뭐 저는 매매하는 시간보다 이 매일 관심종목을 정리하고 뭐 복귀하고 그런 시간이 몇 배는 더 많습니다.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빠른 판단을 내릴 수가 있는 것이고, 확률 높은 자리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 선정에 있어서 뭐 상승할 확률이 뭐 보다 높은 종목을 당연히 좀 더 택할 수 있는 게 아니겠어요? 그래서 아무 자리에서나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공략했더라도 나와야 할 때를 안다는 것. 금요일날 장 초반에 매매했던 종목도 제가 장 초반 녹화를 했었거든요. 벽산, 제가 시간의 특징주로 말씀드렸던 종목입니다. 자, 벽산도 보시면 나올 때까지 한번 기다리면서 계속 좀 말씀드려 볼게요.
아무 자리에서나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 기다릴 자리를 안다는 것, 그리고 공략했더라도 언제 팔아야 될지, 언제 이거 조심해야겠다, 언제 이거 좀 위험한데, 이렇게 좀 나와야 할 때를 안다는 것이 정말 큰 차이 아니겠어요? 자, 이때 베팅을 했습니다. 벽산, 눌림, 시가부터 사실 베팅했던 종목입니다. 이거 눌려준 자리, 돌파하는 자리 다 베팅을 하고, 결국에 이때 전량이 아니죠. 이때 수익 실현하고 아마 50%, 그리고 이때 전량 매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제대로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운이 좋아서 수익 낼 수 있어요. 근데 주식시장이 참 신기한 게, 아마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똑같습니다. 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진짜 돈 많이 버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뭐 부러워할 것도 없고 걱정하지 마세요. 결국 초심자의 행운, 시작한 타이밍이 좋아서, 시장 타이밍이 좋아서, 종목 운이 진짜 너무나도 기가 막히게 좋아서 그냥 그랬을 뿐이에요. 제대로 된 원칙과 기준 없이 시장이 가져다 준 수익은 결국 시간이 지나면 그대로, 아니면 그 이상의 돈을 다시 시장에 반납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정말 중요합니다. 제대로 된 원칙과 기준, 제대로 된 차트 공부, 모멘텀 공부를 반드시 지금부터라도 좀 꾸준히, 복기도 잊지 마시고요. 자,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고 스스로를 좀 되돌아 보셨으면 좋겠고요. 시장 앞에서는 늘 겸손해야 됩니다. 참 신기하게도 욕심을 낼 때 잘 되다가 최근에 좀 잘 돼서 하필이면 좀 비중을 크게 들어갔을 때, 그럴 때 시장은 놓치지 않고 항상 벌을 내려요. 자, 그래서 시장 앞에서 늘 겸손하시고, 시장이 아닌 욕심을 내는, 혹은 아무것도 모르면서 매매를 계속하고 있는 내 자신을 경계하시고요. 아무튼 여러분들이 스스로 자기주도 매매할 수 있는 힘을 반드시 기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